정보사회학 앞으로 이제 강의하게 될 담당 강사고요. 자, 우선 이제 첫 시간이고요. 뭐 짤막하게나마 이제 OT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혹시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공이 혹시 사회학 쪽이나 아니면은 그 정보 IT 쪽 혹시 뭐 하셨는지?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그럼 뭐 군대를 혹시 그런 쪽으로 갔다 오셨나요? 그쪽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메리트를 좀 보셨구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대부분 이제 인강으로 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이라고는 이제 과목을 딱히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보신 경험이 많지가 않다라고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전공도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여쭤보냐면 이게 사실 그 종합 학문이에요. 어느 특별 하나의 어떤 그 무슨 과 나왔다고 잘한다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정자 분들이 많고 또 이 시험 자체를 어차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학생분들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감을 좀 제가 드리려고 제가 이제 좀 제 OT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과목명을 보시면 정보사회론이거든요. 좀 왜 이제 과목부터 가냐면 과목의 성격을 알아야 공부에 맥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두 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회 쪽하고 정보 쪽인데 사실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사회학이에요. 바탕이 되는 건 사회학인데 혹시나 여기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학 전공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 전공자라면 조금은 유리합니다. 그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학에 사실 여기서 나오는 기출되는 문제들이 한 20%는 여기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회학을 전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은 여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몰라요, 아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완전히 소위 우리 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회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사가 들어가요. 예, 사상사에서 각종의 철학자들, 근대 사회학자들의 각종의 이론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학자의 이론,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특유의 개념이나 용어 같은 거 있어요. 여기에 조금 익숙하시면 접근하시기가 조금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대부분이 정보사회론에 들어가요. 대부분 들어가고요. 사실 이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도시론 같은 거 들어가고요. 문화 들어가고요. 문화 지체니 문화 융합이니 이래가지고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제와도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다하게 들어가는데 기출을 보게 되면 여기에 빈출보다는 오히려 사상사 내지는 사회학자들의 이론, 개념, 용어들에 좀 익숙하는 게 낫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사회학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정보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뭐냐면 이거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IT, 그죠? 그 다음 컴퓨터. 이 IT하고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저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거, 이것만 열면, 핸드폰만 열면 나오는 각종의 커뮤니티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 그죠? 쉽게 말하면 그 네트워킹하는, 그죠? 아마 이 얘기는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늘 접하시는 거니까. 네트워킹, 자, 등등등의 이런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그냥 정보로 들어가요. 다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게 대부분의 80%예요. 그런데 요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기출이 최근에 이쪽에 거의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쏠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재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뭡니까서부터 해가지고 기본 이론이 쭉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인데, 자, 기본적으로 정보의 기본 개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출제가 최근 IT 용어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위 뭐 쭉 나오겠습니다만 최초의 컴퓨터가 뭐냐 이런 역사적인 거.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약자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가지고 뭐 1세대 컴퓨터의 특징이 뭐냐, 2세대 컴퓨터 특징이 뭐냐, 요 단계별로 이런 것들. 이게 쭉 가다 보면 현재 최신에 쓰는 거. 쉽게 말하면 최근 문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메신저하고 트위터가 뭐가 다르냐, 특징 같은 거. 그런 것들. 쉽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으나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 용어까지가 출제 범위더라. 여기서 상당수 나옵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정보사회론 공부하실 때 시험 끝날 때까지 관심돼야 될 건 뭐냐? 네이땡을 여시잖아요. 네, 네이땡을 열면 IT 파트를 거기 즐겨찾기로 해놓으세요. 그 IT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거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수 문제가 나옵니다. 최근에. 그리고 요거와 아울러서 뭐냐? 실제로 본다면 여기에는 정보 관련해서는 학자가 없겠어요? 있겠죠. 학자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이 학자가 무슨 이론을 주장했니? 네? 그다음 또 줄기차게 나오는 게 이 학자가 이론 관련해서 쓴 저서가 뭐니? 그래서 요거는 암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학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과도 가까워요. 굉장히 사상사,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 시험 봐가지고 20문제나 25문제 봐가지고 합격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학자가 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더라. 그럼 결국엔 여기도 얘네가 뭐 했고 이 용어의 뜻은 뭐고 이런 거는 거의 암기. 여기도 단편적인 암기. 즉 이 정보사회론의 핵심적인 단기간에 고득점 하려면 뭐냐?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을 암기가 거의 90% 이상이다. 얼마나 접했느냐 접하지 않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경향은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이런 전혀 모르는 학문이라든지 모르는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무식하게 하는 게 뭐냐? 첫 페이지서부터 무조건 들어가요. 나 다 해야지. 의욕은 누구보다 충만해. 다 할 것 같아 막. 앞에서부터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볼 것 같아. 못 봐요. 여태까지 사시면서 이거 끝장까지 다 새까맣게 본 적 있어? 없어요.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딱딱딱 추려드리고 요점을 딱 끄집어내. 그러면 제가 외워드릴 수는 없잖아. 그건 본인 몫인 거야. 그걸 얼마나 누가 감당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당락이 나오는 거지 결국.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도화지를 하나 줘. 네? 예를 들어 하셨다 그랬으니까 산을 그려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리느냐? 봐요. 그냥 일반인들은 이렇게 대충 구도 잡고, 그죠? 뭐 햇님도 하나 그리고, 뭐 조금 기분 좋으면 여기 집도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근데 보세요. 여기 똑같아. 자, 도화지를 줬는데, 자, 산을 그려봐 그랬더니, 아, 산은 나무가 많지. 그래서 나무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어. 이거 나무 언제 다 심어서 언제 산 만들어? 그렇게 그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는 거지. 여기에 좀 더 하면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 이쪽. 네? 이게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장서부터 하나하나 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싹. 이거 못해요. 안 됩니다. 전체 그림. 눈을 감으면, 정보사회론 또는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과목, 뭐 여타 과목이 있겠죠. 정보사회론 요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돼 있구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출제 방향은 이렇구나.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야 공부하실 때 가감할 수 있다. 요건 중요 파트, 요건 아닌 파트. 나중에 그냥 읽어도 알 파트. 이해되시겠어요? 특징 중에 정보사회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인문사회과학의 과목은요. 상식선에서 그냥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나와요. 그냥 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도덕 문제, 도덕 시험 같은 거 공부 안 하잖아. 그냥 도덕 시험 봐도 7, 80점은 나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수 나오는데 정보사회로는 없어요, 거의. 정보사회로는 제가 여기도 강조드리고 여기도 강조드린 거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학자예요. 학자. 그 다음에 이론이나 저서 개념들.
안 외우면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봐도 대충 어떻게 뭐 부딪히면 되겠거니가 안 통하는 게 정보사회예요. 정확하게 많이 반복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놔야 정확하게 나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시되 그래도 다행인 것은 꼬는 문제는 안 나와요. 소위 말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거 뭐지? 이건가? 함정 파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해서 그거 유념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요 정부 들어서는 공무원들을 대거 많이 뽑아요. 뭐 일반 구급 공무원이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무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아실 분 아시지만 채용이 좀 는다고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쟁률이 상당히 낮고요. 경쟁률 자체가 낮고, 경쟁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커트라인까지 따라서 내려가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뭐 저 이전에라도 벌써 뭐 과거 이력을 아마 찾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커트라인이 낮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커트라인이 낮다는 건 제가 이 말씀 첫 시간에 제가 뭐 좀 강조 아닌 강조로 드리는데, 어떤 여러분 과목 공부하시는지 간에 100% 알아야지 하면 길어져요, 수험 시간. 100% 알아야지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커트라인이 낮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수험 준비하시고 응시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 하는 것만큼 하고 남들이 못 맞춘 한두 문제 싸움이에요. 결국은.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말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뭐 이거 공부하고 사회학 공부하고 이 정보 관련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학자가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해 가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하시고, 제가 뭐 첫 시간이라서 제가 뭐 길게 할 거는 없어요. 뭐 10분 남짓만 드렸고, 전체적인 그림만 제가 그려드렸어요. 뭐 자세한 것은 뭐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내용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만 제가 첫 시간이니까 하나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각오를 항상 뭐 첫 느낌을 잊지 말자, 뭐 첫 번째 각오를 기억하자, 되게 그러는데, 그걸 제발 좀 까먹지 말자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걸 좀 기억을 하셔서 꼭 여러분이 좀 합격을 좀 해주시는 것이 뭐 강사인 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오체는 영어 간단히 하고요. 뭐 이 오체라기 하기 좀 그렇고, 이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돼 있다 또는 강조드리는 거 아닌 거. 자, 이런 일단 말씀드리는데, 자, 우선 제가 이제 일정부터 바로 들어갈 게 아니고요. 자, 큰 그림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 목차를 좀 보셔야 돼요. 목차를. 거기 8쪽인지 지금 여러분 페이스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파트 1 해가지고 정보하고 정보사회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정보에 대한 기본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 분야에서 고르게 나옵니다. 전 분야에서 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보사회로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정보사회로는 시험 범위도 없고 가늠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모든 시험은 기출이 바이블이에요. 기출이 방향성을 일러주거든요. 기출을 검토 분석을 제가 해본 바로는 요 두 개의 큰 챕터로, 아까 지금 약간 늦게 오셨지만 일반 사회학 이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보 IT 관련 컴퓨터 관련이에요. 혹시 전공을 뭐 하셨는지? 전공 경영하셨어요. 경영을 하셨어. 경영이면 그래도 조금은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목차를 말씀드리니까, 정보사회잖아요. 자, 요건 말 그대로 일반론인데 여기에 상당수 사회학 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욕심내시면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만 하고 요건 버려야지가 아닙니다. 이게 있구나 정도예요. 그죠? 다음 두 번째, 파트 2 가면 정보사회 이론 나옵니다. 요거 출제 아주 잘 되죠. 일단 뭐 전 분야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면 세부 파트 보세요. 정보사회 담론이라고 그랬어요. 정보사회에 대한 어떤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보사회를 이사회에서 쉽게 말할게요. 아직 수업은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정보가 많은 게 긍정적 효과만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져요. 정보사회는 이게 긍정적인 시각 또는 그냥 결정론적 시각이다라고 보는 약간의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나눠져요. 구조론이냐 아니면 그 기술 결정론이냐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시각을 얘기하거든요. 담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탈산업사회론. 탈산업사회가 지나야 뭐가 온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사회가 온다는 거죠.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탈산업사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자본론 했죠? 이건 뭐 앞으로 이제 세세하게 볼게요. 정보를 자본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조절학파. 정보와 기존 산업사회의 조절. 그죠? 그 다음 뒤에 가보시면 공공영역, 통신망 사회론, 탈근대론에서 이건 전부 다 기존 현재 있는 이 엄청난 정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이라고 해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구나. 쉽게 좀 맛을 들여면 정보를 단순한 어떤 정보의 귀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전에 산업사회에 의해 생산품 나면 이게 돈 되죠. 정보도 돈으로 볼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 거래되는 돈은 아니다. 공공재로 봐야 한다라고 볼 거냐. 벌써 시각이 갈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하는 게 챕터 2. 다음 3번. 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볼 거 없습니다. 벌써 쭉 훑어보시면 커뮤니케이션 뭐냐. 뉴 미디어, 소셜 미디어 어떤 게 있느냐.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T 컴퓨터 관련 얘기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단지성 나오고요. 넘어가서 정보화 볼게요. 정보화는 또 뭐고 사회문화 분야, 정치 권력 분야, 그 다음 산업경제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챕터 5 정보사회의 쟁점.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 그래서 정보 격차가 어떻게 해석할 거. 정보 과잉 제일 밑에 있죠. 오른쪽 보시면 저작권 나오죠.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거 나오죠. 여기서도 특히 저작권 같은 경우도 기출된 바가 다 있어요 벌써. 개인정보 말 그대로 이거 보호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보의 역기능. 뭐 사이버 범죄 나오고 뭐 중독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몸소 사실 겪는 거. 또 TV나 인터넷만 열면 그냥 늘 나오는 얘기들.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얼굴이나 정보 윤리 같은 거 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 챕터 이거 보면 정보사회 법률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9급을 공무원 9급을 준비하시는지 7급을 준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률 문제는 7급에서 언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다만 그렇다고 법률이라고 해서 뭐 법이론이 깊게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9급에서는 근자에 뭐 그리 높지는 않더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목차를 일단 먼저 봐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정보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제가 지금 약간 늦게 오신 분이 있어갖고 제가 양쪽, 그러니까 정보 IT 관련 컴퓨터 파트 하나하고 사회학 파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첫 번째 하나만 좀 신경 쓰실게요. 학자 이름은 함부로 스킵하지 마세요. 학자 이름은요, 함부로 스킵하지 말라는 이유가요. 물론 출제율도 높습니다. 높은데 이 학자 이름에 본인이 익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뭐 맥컬리를 봤다. 맥컬리가 내 걸로 익숙하지 않으면 얘가 무슨 책을 썼는지 무슨 개념을 얘기했는지가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보실 그날까지 계속 봐가지고 얘를 친구 만들어야 돼. 뭐 개똥이 철수 이렇게 내 친구가 뭐 얼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 이름을 보면 얘가 뭐 했지가 떠올라야 돼. 그건 연습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제가 특별히 강조 안 하고 요건 괜찮아요 하는 학자는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반드시 봐두세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암기라고 해요. 어렵겠지만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요. 맥도프라고 해가지고 지금 1번에 나오죠. 사실 맥도프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알아서 그냥 영문으로 써놨고요. 데이터 정보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사회 이론을 할 때 완전 베이스. 그러면 정보가 뭐냐의 개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천천히 제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특별히 체크하라는 부분만 하시면 되고요. 자, 1번에 데이터란
개인이 이용할 수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것이 지닌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만 그냥 데이터는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도 써 있죠. 평가가 안 된 거야 아직. 가치가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자, 이건 왜냐면 이건 가볍게 가는 이유가 뒤에 이거 뒷장까지 계속 나와 같은 얘기가. 자, 두 번째 정보란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로 자, 어떤 특정 용도에 대해서 자, 평가가 되면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가치가 있는 정보, 없는 정보가 나오겠지. 왜? 뭘 했으니까? 평가를 했으니까. 그 다음 지식가입니다. 정보의 개념을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정보의 광범한 시간, 공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 거기 짤막하게 나와 있죠. 데이터, 평가되지 않은 지식이고, 정보는 데이터에다가 특정 상황에서 뭘 했다? 평가를 했다. 그 다음 지식은 정보에다가 장래의 일반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평가다. 됐어요? 요거 체크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 데이터하고 정보하고 지식 요거 세 개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페롤레라고 나오는데 역시 요 학자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데이터는 자, 세계에 관한 사실의 특정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줄 하나 칠게요. 자연세계의 사실을 기술. 자연세계의 사실을 기술 위에는 뭐라고 그랬죠? 평가되지 않은 것. 자, 제가 이제 요약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 욕심은 그래요. 디테일하게 이걸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디테일하게 하는 게 도움만 되지는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정보사회론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할애된 강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하고요, 정보하고 지식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아까 데이터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평가가 안 된다 그랬죠. 평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페롤레가 얘기하는 게 자연세계의 사실에 대한 기술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정보는 사실의 수가 아니라 저 2번이에요. 자, 사실을 유용하게 조작한 사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의 특징을 말하나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 자, 여기서 정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보, 평가가 요건 있는 게 정보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위에서 바로 그랬었죠. 특정 상황에서 평가다. 근데 여기에 어딜 동그라미 2번 딱 중간쯤에 좀 전에 읽은 거 그러니까 2번 제일 끝을 사실들 간의 관계예요. 간의 관계. 자, 요게 키워드고요. 자, 그다음 3번 갑니다. 지식은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포함 인간의 이해관계나 목적, 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외울 거 없겠고요. 그 다음 둘째 줄 끝을 한 가보세요.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 줄 하나 쳐놓으십시오.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 그 다음 제일 쭉 밑으로 갑니다. 두 줄 더 내려가면 끝에 지식은 사고되는 것인 반면에 정보는 알려지는 것. 하나 줄 씁시오. 자, 지식은요, 아까 좀 전에 위에 보시면 정보 플러스 장래에 대한 일반적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플러스 일반적 평가라고 보통 정의가 되는데 지금 페롤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은 사고되는 거. 그죠? 여기 지식은 사고되는 거고 정보는 알려지는 거라고 돼 있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자, 그 다음에 큐블러가 나왔어요. 데이터 정보 지식 역시 같아요. 패턴은 제가 봅니다. 데이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요거 현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줄 하나 쳐놓으시고 현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넘어갑니다. 자, 2번. 자, 데이터는 데이터를 조작화해서 의미를 부여. 데이터를 조작화해서 의미를 부여. 의미 부여한 거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서 보면 평가했다는 얘기. 그렇죠? 자, 세 번째 역시 내려가가지고 네 번째 줄.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것 줄.
지식을 정보로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뭐 한다? 사고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금 세 챕터를 봤는데 세 분야를 봤는데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요. 이거는 자연 그대로의 것. 그냥 기록, 기술. 그렇죠? 요거는 평가 내지는 관계를 서술. 요거는 의미 부여, 사고. 되겠습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정보의 지식의 차이 역시 같은 얘기인데 자, 벨이라고 눈에 보이죠? 일단요. 벨이 뭔 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벨 이거 익숙하게 보십시오.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학자 벨입니다. 지금은 굳이 외우려고 욕심드릴 필요 없어요. 봅니다. 제가 봅니다. 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자료 처리를 뜻한다. 이건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로서 사유된 판단이나 실험 결과 제시, 통신 매체를 통해서 체계적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특별히 외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맥클럽이에요. 이 맥클럽도 간간히 나오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맥클럽. 역시 외울 건 없어요. 보고 가면 돼요. 정보는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 지식은 구조적이고 결합적이며 때로는 보편적이다. 자, 정보는 적시적이며 일시적이고 때로는 수명이 짧은 반면 지식은 영속적 중요성이 있다. 정보는 메시지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 그러나 정보의 입수로 인해 지식이 추가되고 재구성되며 변환된다는 점에서 지식은 주로 이 흐름에서 생성되는 축적이다. 자, 여기서 디귿에서요. 정보는 흐름, 지식은 축적. 그거 체크해 주십시오. 정보는 흐름, 아랫줄, 지식은 축적. 자, 리을. 정보는 의사소통에 의해 획득되고 지식은 사고에 의해서 획득된다. 의사소통, 말 그대로 연결, 그 다음에 사고는 아까 생각한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태스키 나옵니다. 역시 태스키도 그렇게 중요한 학자는 아니에요. 자, 정보는 데이터의 구조된 집합이며 지식은 새로운 정보에 생산되거나 수송될 수 있는 실세계에 대한 모형이다. 자, 일단 요 정도로 해둘게요. 일단은.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요 문제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음 중 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분명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요걸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세 개는 요거 관련해서 설명하지만 분명히 하나는 이거 아니면 이걸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문제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 구성 하나 하는 겁니다. 자, 5번 갑니다. 관점에 따른 정보의 개념 분류 갈게요.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슐러라고 나오죠? 슐러. 자, 정보이론, 정보사회론,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정보의 개념을 분류했다. 자, 그 다음에 웹스터, 의미론적인 관점, 비의미적인 관점으로 분류했다. 이것도 가볍게 보고 가세요. 현재로서는요. 뭐 그렇게 구출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1번에 정보 개념 가죠. 정보이론적 관점, 크게 볼게요. 우선 넘길 생각하세요. 정보가 뭐냐? 1번에 정보이론적 관점이 있고, 한 장 넘겨보세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있고요. 3번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의미론적 관점 해가지고 4개가 나오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강의를 뭐 수년간 하면서 디테일한 것들은 참 잘하세요.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는데 크게 물어보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요. 이해가세요? 이것도 제가 왜 제목을 먼저 봤냐면 정보 이론적 관점이 뭔지가 그려져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보 사회 관점이 뭐냐?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뭐고 의미론적 관점은 뭐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정보 이론 갑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소한 용어가 살짝 나올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갑니다.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50년대 출현한 관점으로 정보의 흐름을 중시해서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정보를 의미 중심이 아닌 시그널이 뭐예요? 신호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시그널 중심으로 해석하므로 정보의 양은 비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비트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나옵니다. 일단 줄 하나 쳐놓으세요. 비트. 자, 비트로 측정 가능하고 상징이 발생할 확률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그러니까 정보 이론적 관점은
수학적 관점이 다분화해요. 자, 이거 좀 정리해드려야 되겠지 또, 그죠? 자, 하나씩. 자, 지금 정보 이론적 관점인데 짤막하게 갑니다. 이건 다분히 첫 번째가 수학적이고요. 여기 아까도 나왔지만 시그널, 신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그리고 확률적. 요거 이제 왜 써드리냐면 이 그러니까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의 정보의 개념이 뭐냐라고 만약 묻게 된다면 주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시험 기출에 익숙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요 위너라고 있습니다. 위너의 사이버네틱스라고 나오는데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이론하고 그 다음에 셰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요거 반드시 줄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비트 줄쳐놨죠. 그죠? 비트. 사실 우리가 뭐 비트를 우리가 생활상에서 활용은 안 하지만 이거 컴퓨터 몇 비트짜리야 뭐 이러기는 해요. 예전에는 보면 지금은 몇 기가짜리야 이러는데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완전 컴퓨터 초창기는 이 셰넌이 비트라는 용어를 최초로 씁니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셰넌. 그리고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셰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정보 이론 관점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위너하고 셰넌 일단 요거. 그다음에 이건 뭐 뒤에 여러분이 달아두셔도 돼요. 사이버네틱스. 그다음에 요거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달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 사이버네틱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이버네틱스는 간단히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고 빈칸에 써놓으세요. 쫙 당겨가지고 제어와 통신 문제의 관계 연구. 제어와 통신 문제의 관계 연구. 제어, 통신 문제의 관계 연구. 그리고 이 사이버네틱스, 이 네틱스하고 사이버, 사실 이게 합성어, 혼용어이기는 한데 이게 현재 뭘로 발전되냐면 예를 해가지고 이렇게 엑사저 예 해가지고 그 빈칸에다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운전, 공장과 자동화 있죠. 공장 자동운전, 통신공학 이런 거 써놓으셔야 돼. 통신공학, 공장 자동운전.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쓰는 얘기는 아닌데 생물체하고 기계하고 다시 말해 사람하고 기계하고 연결하는 걸 보통 예전에 뭐라 그랬죠? 사이보그라 그랬어. 사이보그 같은 거. 그런 거에 바탕이 된 개념이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야. 정보사 이론에 대한요. 자, 대표적 학자 비트로 내려갑니다, 이제. 자, 셰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정보는 비트다. 아까 말씀드린 최초로 쓴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시게 되고요. 밑에는 굳이 외울 건 없어요. 그냥 가볍게 제가 봅니다. 즉, either or의 상황이다. 따라서 비트가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모든 정보는 비트라는 공통 단위로 계량화될 수 있다. 비트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누구 생각한다? 셰넌. 비트 나오면 셰넌인 거야. 그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공 안 하셔도 모든 컴퓨터는 이진법이잖아요. 0 아니면 1. 그걸로 다 조합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트의 개념 단위. 자, 그럼 위너. 정보란 기호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가진 인공적 의미의 형식의 구조다. 질서 크기다. 외울 거 없습니다. 자, 셰넌하고 위버가 나오는데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혹시나 아시는 분? 엔트로피. 처음 들어봐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자. 그죠? 이게 이제 처음 접근이라 조금 진짜 딜레이 되고 있는데 엔트로피면 제가 이런 상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 딱 하게 할게요. 사과나 이거를 그냥 공기 중에 냅두면 이 사과가 스스로 싹을 터서 나무 될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죠? 그거 아니죠? 그냥 공기만 잡으면 썩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마 이거 처음 이 인강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아마 군무원 처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책상 싹 치워, 방 싹 치워. 그리고 뭐야? 시험 준비 딱 하려고 그래. 예? 굉장히 이제 환경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자. 한 30분 하다가 그냥 자. 되게 우리 학교 다니면 그랬어.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만약에 방을 치웠어요. 그리고 내가 한 달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거기 뭐 쌓여요? 그죠?
쉽게 말하면 자연계에서 또는 모든 질서계에서 흐트러져 가는 걸 엔트로피라고. 흐트러져 가는. 그러니까 무질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봐요. 다시 읽어볼게요.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엔트로피, 즉 무너지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이런 무질서를 감소시켜주지. 뭐가? 정보가. 이제 엔트로피 개념 딱 왔어요? 그렇죠. 엔트로피와 반대되는 게 요거 개념이 혹시 참고만 하세요. 네겐트로피라고 있어요. 이 네겐트로피는 반대예요. 체계가 뭔가 에너지를 막 받고 질서를 찾아가고 성장하는 단계. 이거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돼. 한번 알아두면 우리 바보 아니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됐고. 자,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 몫인 거예요. 제가 외워야 할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정보를 내용적, 질적 측면이 아닌 형식, 양적 측면에서 정의한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리 잘하세요?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수학 확률적인 거예요. 그러한 시그널이 많으면 그게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양을 본 거예요? 양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거지. 예? 질적, 내용 측면이 아니라 형식, 양적인 거다. 정보 이론 관점에서 얘기하면. 두 번째, 정보를 사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본다. 정보 팽창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와 긍정적 의미 부여의 원천이다. 그렇다면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정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낙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앞으로 또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정보는 의미, 내용과 무관계, 중립적 개념으로 정보의 형식이나 문법에만 주목한다. 이건 아까 기억과 같은 얘기예요. 형식적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 정보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 가공, 저장, 전달한다. 정보는 새로운 지식을 의미하므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아까 엔트로피하고 같은 얘기네요. 그죠? 정보와 통신의 기술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이 있다. 정보 및 통신공학 발달에 이론적 기틀을 제공했더라. 그럼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자꾸 쌓아갑니다. 그냥 일반 정보론 개념에 있어서 정보 이론적 관점에 있어서는 정보는 단순한 양이다. 질적으로는 내용 해석은 하지 않는다. 크게 잡으십시오.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르베르노 위너하고요, 클라우드 셰넌이 나와요. 자, 우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늦게 오신 분은 앞에 10분을 못 들으셨고요. 여기 1번에 보면, 저 위에 보면은 저 르베르트 위너 있죠. 이 위너의 저서 쭉 써 있죠. 사이버네틱스 혹은 동물과 기계의 조정과 소통 이렇게 돼 있죠. 교재도 앞으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교재하고 학자만 잘해도 접근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요거 줄 쳐놓고 암기해요.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라우드 셰넌입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는데 요것도 역시 논문이긴 하나 줄을 쳐놓으십시오.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 자, 됐고. 참고로요, 물론 내용도 읽어보시면 돼. 그런데 사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진 않고, 지금 클라우드 셰넌의 설명 제일 밑에, 그러니까 거기 찍혀가지고 정보량은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 위에 보면 끝에 라퍼포트는 정보를 역 엔트로피로 정의했다라는 파트 보이죠? 지금 역 엔트로피라고 그랬는데, 역자라는 걸 한글로 번역해서 역자를 집어넣은 거고요. 원문은 네겐트로피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거든요. 요거 줄 쳐놓으십시오. 라퍼포트는요, 역 엔트로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 자체가 뭔가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팩트로 기억하십시오. 네겐트로피입니다. 네겐트로피. 자, 됐고요. 잠깐만 챕터 하나 됐죠. 두 번째, 정보 사회론적 관점으로 갑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정보를 어떻게 볼 거냐. 자, 그럼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줄 건 없겠네요. 두 번째로 갑시다. 정보 사회론. 사회론적 관점. 천천히 갈게요.
자, 1960년 말과 70년 초에 등장한 정보사회론 혹은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이다. 지식이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사회로 사회 변화의 추세를 묘사하고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관점이다. 정보자원은 기존 자원의 한계, 저장성, 실업, 스태그플레이션, 석유 파동과 에너지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자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봤다. 자, 우선 이것은 여기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사회론적 관점에서 용어가요. 첫째 줄에 정보사회라고 되어 있죠. 정보사회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뒤에 이거 누가 썼는지 나옵니다. 정보사회하고 탈산업사회라고 되어 있죠. 같은 걸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조금 설명을 좀 드리죠. 정보사회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 잡으셔야 돼요. 산업사회는 뭐가 돈이 되죠?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할게요. 산업사회는 뭐가 돈이 돼요? 자, 산업혁명 끝났어. 대량 생산해. 포디즘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물건 막 찍어내요. 그럼 그때는 뭐가 돈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돈이 돼요. 그죠? 물건이 돈이 되다가 잘 봐요. 제가 이제 주변 얘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산업혁명이 18세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을 대체해가지고 쫙 뭐 공장 들어서고 난리가 나죠. 잘 살았어 사실은 인류가. 쫙 공장 뭐 대량 생산하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도 들고 잘 이게 언제 소위 말하면 한번 무너지죠? 1929년 대공황 때 한번 훅 가. 그랬다가 또 괜찮아졌다고 또 언제 가요? 이거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1973년에 오일 쇼크 일어나. 그거는 뭐 대충은 알잖아. 이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아, 이게 물건이나 시장 경제가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산업사회를 벗어난다. 산업사회를 지나서 이게 벗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돈이 될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정보가 돈이 된다. 이렇게 된다. 요거 같은 걸로 앞으로 보셔야 돼. 지문을 보실 때. 자, 그 다음 봐요. 둘째 줄입니다. 지식이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생산 요소로 등장 끝났잖아요. 지식이 곧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정보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밑에 자, 정보자원은 기존 자원의 한계, 저성장, 참고로 여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적의 상황이냐면 1970년 경제위기 상황이에요. 그 오일 쇼크 있을 때 1973년에 일어난 경제위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요. 이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서 돈 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들어봤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단기간에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엎친 데 덮친 격이야.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경기도 침체야. 이게 한꺼번에 와버리는 거야.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됐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대표적 학자 나옵니다. 자, 여기 클리블랜드가 나오죠. 자, 클리블랜드 일단 자꾸 봐두세요. 현재 일단 강조는 안 드리고요. 자, 정보자원의 생산 및 재생산은 연력학 법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압축할 수 있고, 연력학 법칙 뭐죠? 저도 자연과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물론 이과생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량 불변의 법칙. 그냥 간단히. 물질은 절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정보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 또는 압축. 늘어날 수도 있고 정보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해 가시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대체 및 이동이 가능,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톰슨. 자, 정보는 고정 비용이 큰 반면 가변 비용은 거의 없다. 한 번 들여서 만들어내면 이용하는데 추가 비용은 없다는 거. 자, 라버라고 돼 있어요. 라버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이라. 라버는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둘 뿐 그것이 인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자, 여기서 지금 클리블랜드, 톰슨, 라버 있죠? 요 세 명을 학자만 묶어놓으십시오. 학자만 묶어놓으시고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의 학자다. 정보 사회론적 관점의 학자다. 특징 갈게요. 기억. 정보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재화, 수단, 요소, 자원으로 등장했다. 뭐 생각해야 된다? 탈산업사회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다? 여기서는 정보는 곧 재화가 되는 거죠. 상품이 된단 말이에요. 정보는 곧 재화입니다. 자, 니은
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은 확대, 압축할 수 있고 대체 이동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하다. 위에 써 있는 거. 자, 정보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뭐다? 공공재.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공공재가 뭔지는 묻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이용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어. 이런 게 공공재죠? 자, 공공재적 성격이다. 자, 물질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 정보와 같은 정신 재화가 부의 원천이다. 어차피 이게 재원이라 그랬으니까 재화라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뭐 물건 많이 갖고 돈 많이 갖고 이런 부자인데 지금은 정보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더라. 그 얘기죠. 여기서 산업사회 양대 생산 요소였던 노동과 자본이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에 의해 대체된다. 사실 그 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 읽어보면? 기존의 산업사회 물건 만든 거 대신에 정보 지식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틀을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마지막에 현실적으로 정보 이용의 형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체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두 개를 봤습니다. 이거 확연하게 다르잖아, 관점이요. 이거는 하나의 확률적, 즉 양적인 개념.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느냐, 그냥 기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게 기존의 생산 수단을 대체했다라는 개념. 자, 일단 이번까지 보고요. 시간 잠깐 그났다 가겠습니다.